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정인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승 변호사입니다. 사실 웃으면서 시작할 수가 없는 주제죠, 그죠? 그저께 밤 11시인가요? 아이고. 그때 이태원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좁은 골목길에다가 계단 있는 곳을 이렇게 지나다가 사람들이 막 우후죽순 막 넘어지니까 압사 사고를 당해서 제가 현재 집계로 알기로는 154명이 사망하고 33명이 중상을 입었고 116명이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태원이라는 곳이 이제 세계 각국의 문화가 엮여 있다 보니까 할로윈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인파가 몰릴 만한 곳이 사실 이태원이에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젊은 사람 중에서도 여성들이 또 많이 돌아가셨더라고요. 힘이 약하면은 압사당했을 때 피한다거나 그 무게를 좀 버틴다거나 그걸 힘이 적었을 거기 때문에 그 영상들 보면은 사람들이 진짜로 무슨 뭐 영화나 뮤지컬이나 아니면 무슨 행위예술 하는 것처럼 뭐 코스프레 한 채로 누워 있어요. 그 이태원에 계시는 술집 사장님하고 연결이 됐는데 네. 눈앞에서 그런 사고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제정신이 아니겠죠, 그죠? 실제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다치고 죽고 그러다 보니까는 주변에 이제 소방 인력이나 뭐 경찰 인력도 굉장히 부족해가지고 일반인 분들 중에서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아시는 분들이 막 뛰어나가서 심폐소생술을 했고 실제로 인터뷰 보니까 막 울면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뭐 보상이나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사실 그 사건을 현장에서 겪은 사람들이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해가지고 사실 큰 일을 겪고 나면 그런 것들이 막 무의식적으로 떠오르거나 그렇지. 꿈에 나오거나 그런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어떻게 수습할 거냐 맞아요. 라는 이제 신경정신과적인 접근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오늘 영상을 킨 게 그럼 과연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나 다친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손해배상이나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영상을 켰어요. 과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네. 그럼 청구한다면 의무자는 누가 될 거냐? 그렇죠. 이런 부분도 사실 되게 논란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누군가가 죽거나 다쳤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도로의 관리 주체, 지방자치단체면은 그 지방자치단체, 아니면은 그 관리 주체가 그 대한민국이라고 한다면은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실제적으로 도로가 파손되어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비정상적으로 미끄러웠다거나 적어도 도로 위에 뭔가 이제 통행에 불편을 줄 만한 적재물이 장시간 동안 남아 있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지점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잖아요. 네네. 사실 직접 가봤어요 그 거리를? 그 계단을? 많이 돌아봤죠. 많이 돌아다녀봤죠. 다 이태원역에서 이제 해밀턴 호텔 뒤쪽 골목으로 가는 건데 그쪽이 비탈이에요. 뭐 경사가 사실 되게 급격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사고가 벌어졌으면 사실은 이제 뒤쪽에서 누가 밀기 시작하면 앞쪽 사람들은 내리막이잖아요. 그렇지. 밀리면 밀려 내려가게 되고 그렇죠. 그러다가 한 명이 넘어지면 도미노처럼 쫙 넘어지는 구조로 돼 있긴 해요. 사실은 사실 이때까지는 그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긴 했는데 거기가 좀 위험하긴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나 그 대한민국 정부에 국가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도로 자체가 그 과도하게 비탈진데 미끄럼 방지나 잡을 수 있는 난간이나 이런 거를 설치 의무를 해태했다라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인파가 계속해서 뭐 2시간, 3시간, 4시간 내내 그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뭐 경찰이나 소방당국에서 나와가지고 그 인파를 이제 이렇게 분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 책임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뭐 국가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법률적으로 봤을 때 이게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이 될 사안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소극적인 입장이에요. 어떤 면에서요? 도로 자체가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도로 자체가 하자가 있거나 하지는 않는 게 늘상 지나다니는 도로니까. 근데 일시적으로 너무 많은 인파가 모여가지고 그런 문제가 벌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대처가 과연 가능했을까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의견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국가에서는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하는 게 사실 맞지 않나. 그렇죠. 과거에 네, 또 그렇죠. 상주에서 압사 사고가 났을 때 또 보상 책임을 이제 국가가 인정을 하고 보상해줬던 사례들이 있었다고 하죠. 사망자의 경우에는 1인당 한 2억 정도, 부상자 같은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약 1,000만 원 정도 그런 식으로 보상금이 주어졌다고 하는데 네.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볼 수도 있고 뭔가 이제 책임의 소재를 묻기가 좀 애매한 그렇죠. 부분들이 많은 사고에 해당되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무래도 보상책을 마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 사고에서 물론 이제 희생당하신 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지만 그렇죠. 그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피해를 볼 걸로 예상되는 사람이 이태원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소상공인들, 그럴 수 있어요. 사실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실 거예요. 짧게는 몇 개월 동안, 길게는 그쵸. 몇 년 동안 이제 손해를 보실 수도 있는 문제겠죠. 우리가 지금 이 사고로 그 정치권에서 정치적으로 막 이용할 계획만 세우지 말고 경제권에서는 경제적으로 이용할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은 피해를 입으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충분히 보상을 하고 나중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어떻게 재발을 방지할 것인지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이런 사건 사고 이용하는 거 말고 이 피해 입으신 분들을 어떻게 이제 어루만질지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보상안을 빨리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할까요? 네.